네, 이번 세 번째 시간에서는 제5절 창업 자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업 자본 첫 번째는 창업 자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업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초기에 일정 기간 동안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창업 자금이라고 합니다. 우선 창업 초기에 공장이나 사무실의 매입이나 또는 임대, 그 다음에 설비를 구매해야 되고 개발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또 마케팅 등의 필수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창업 후에 일정한 기간까지는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에는 창출되는 수익보다는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큰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소한 창업 후 1년에서 3년 동안은 이러한 갭을 메울 수가 있는 넉넉한 자금의 확보가 창업기업 스타트업의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창업 준비 단계와 초기 창업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소요 자금 계획과 자금 확보 계획, 또 지속적인 자금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한 후로부터 3년까지의 기간 동안을 자금의 갭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스타트업의 value of death value,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업 준비 때부터 창업 자금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림 1-2에서는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소요 내역 부분에서 The Valley of Death, Valley of Death, 죽음의 계곡 부분이 요 사이 펀딩 갭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업 자금의 산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업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소요되는 자금의 항목과 비용의 크기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는 자산을 구입하는 시설 자금과 또 운영 경비로 지출되는 운전 자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 자금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측하기 위해서 각각의 항목별로 소요 자금 계획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설 자금입니다. 주로 회사를 설립할 때 1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자금으로 유무형의 고정 자산과 기타 자산 매입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지 매입비나 건물 등의 건축비, 그다음에 부대 공사비, 사업장 매입비, 임차 보증금, 생산 설비 및 부대 시설 구입비, 차량 운반구 구입비, 사무 집기 및 비품 구입비, 가맹비, 인테리어 비용, 기타 회사 설립 비용 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유무형의 고정 자산이나 기타 자산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차후에 대차 대도표를 만들게 되면 일정한 감가상각을 제외한 회사의 자산 가치로 남게 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대부분 기업 외부로부터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매입처와 계약서, 견적서를 바탕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운전자금입니다.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기간에 따라서 생산이나 판매 등의 기업 활동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변적이면서 비고정성 경비를 말합니다. 제일 많은 그 포션은 인건비고요. 재료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나 임차료, 그다음에 관리비, 광고 선전비, 외주 가공비, 그다음에 운반비, 교통비, 세금과 공과, 소모품비 등이 예를 들 수 있고, 이 운전자금은 회사의 매출에 의한 이익으로 운전자금에 충당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의 예상되는 소요 기간을 고려해서 그때까지 필요한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수립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비자금은 자금 계획 시에 미처 고려하지 못한 비용 항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에 각각 그 자금에서 10%에서 20% 금액을 예비 자금으로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운전 자금에서 예비 자금으로는 물론 수출도 포함됐을 경우에 환율에 의한 차액을 보존하기 위한 예비 자금도 필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창업 자금의 조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방법에는 창업자 자신의 현금이나 현물로 구성된 자기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과 외부에서 조달하는 차입금인 타인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기 자금은 창업자 자신의 자금과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 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창업가 자금은 주로 현금이나 예금, 유가증권 등의 현금 출자와 부동산, 동산 등의 현물 출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자금은 동업자의 출자금이나 주주의 출자금, 또 전문 투자기관의 투자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인 자금인데, 타인 자금은 정책 자금, 일반 자금, 사금융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 자금은 정부나 지자체, 기타 공적 기관 등이 공적인 목적으로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여기는 고용지원금이나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보조금이 있고, 또 R&D 비용이나 개발비, 시제품 테스트 비용을 위한 출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저금리 장기 상환을 하는 융자금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금융은 은행이나 보험회사, 리스나 신용금고 등의 일반 민간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 자금을 말하며, 사금융은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입을 하는 사적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림 1-3에서 창업 자금의 조달 방식에서 자기 자금과 타인 자금, 자기 자금은 다시 창업자 지금과 투자자 자금, 그다음에 타인 자금에서는 정책 자금, 일반 금융, 사금융으로 구분해서 각각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창업 자금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소요 자금의 항목과 규모, 그다음에 필요 시점 및 필요 기간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를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자금 조달 계획을 기초로 자금의 차입 현황을 분석 관리하고 차입 금액의 상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는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거나 지분이나 배당 지급 등을 또 경영권에 대한 제한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조달해야 할 자금의 규모와 시기, 조달 비용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창업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사업의 종류나 규모, 신용도에 따라서 조달 비용과 조달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기술 창업과 융합되지 않은 순수한 무역 창업 분야에서는 자금 조달에 상당한 제한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금의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창업 기업들은 경기 변동과 시장 전망, 다음에 창업 기업의 성장 주기 등을 고려하여 각종 정책 자금, R&D 자금이나 무역 관련 자금, 청년 창업 자금이나 여성 창업 자금, 창업 재도전 등을 잘 활용하고 기술과 융합을 한 무역 창업인 경우에는 각종 전문 투자자,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 등에서 클라우드 펀딩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 표는 창업 자금 계획서의 작성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요 자금을 분석을 했을 때 시설 자금하고 운전 자금으로 구분했고 밑에는 자금 조달의 상환 계획표에 따라서 자기 자금과 타인 자금으로 구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창업 자금 계획과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R&D 자금과 다음에 2021년도 창업 지원 사업을 빠르게 훑어보기라고 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6절 팀 빌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인 소호 창업의 규모를 지속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면 창업 기업은 반드시 인재를 영입을 해야 됩니다. 창업 초기부터 합류해서 회사의 성장과 함께 그 성장의 결실을 스탁 옵션 등의 형태로 공유를 받는 공동 창업자는 스타트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기업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보유한 공동의 창업자와 함께 시작하는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팀 빌딩은 창업 기업의 평가와도 직결이 되는데 정부 정책 자금을 어떻게 신청을 하거나 일반 금융기관의 융자를 어떻게 하거나 또 벤처 자금의 투자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창업 기업의 사업을 평가할 때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팀을 구성하고 있는 창업 멤버들의 역량으로 초기에 창업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팀 빌딩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자는 공동 창업자를 구성할 때 자기가 보유하지 못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거나 또 자기보다 훨씬 역량이 우월한 사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창업자가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창업 공동 창업자는 일반 경영이나 마케팅 전문가를 선택해야 되고 또 창업 아이디어나 일반 경영 능력만 보유한 사람이라면 기술 역량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업 멤버는 단순히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에 대해서 약간 거시적인 안목과 의사결정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창업자는 팀을 구성하기 전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설정한 뒤에 팀 빌딩을 위해서 실행해야 할
직무에 대한 몰입을 유인할 수가 있고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팀 빌딩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 창업 초기 기업의 많은 업무들을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너지 효과가 거두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팀 빌딩은 창업자가 직접 발굴을 하거나 혹은 추천이나 소개를 받아서 1차 검증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인재 채용 사이트나 헤드헌팅 등의 전문 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콘 기업의 공동 창업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스타트업을 거쳐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나름 팀 빌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 페이스북의 마크 저크버그와 윙클보스 형제, 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 네이선 블레차르지트, 우버의 트래비스 칼라닉과 게럿 캠프 등이 세계적인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으로 할 수가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강 무역업 창업 준비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